이번에는 2013년 8월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진행했던 심리극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심리극에 호기심을 갖고 처음 참석한 분들이었습니다. 입원한 지 이틀 되었다는 청소년 환자가 꼭 심리극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며 스스로 주인공을 지원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작소설을 연극으로 표현해두고 싶다고 말한 뒤 참석자들 몇 명에게 일방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도 부정확하고 질이 널널해서 경청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프로그램실에는 결국 주인공과 저 30대 초반의 남자 환자 이렇게 세 사람만 남고 다 나가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쓰레기 같은 존재라서 사람들이 나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당장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다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소설을 연극으로 표현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뒤 작가 겸 연출가가 되어 스토리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배우가 되어 혼자 1인 다역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인공이 작가 겸 연출자 겸 배우의 역할을 혼자서 맡는 동안 저는 관객 역할을 맡아 주인공의 연극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고 여러 번 자발적으로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고 그 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말해주면서 주인공의 연기에 호응했습니다. 주인공의 설명에 의하면 등장인물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전반적인 스토리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의 소설은 등장인물도 많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막연하고 광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주인공의 설명과 연기를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완성된 스토리를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머릿속에서 샘솟는 수많은 생각들을 연극적인 방법을 통해 관객 앞에서 최대한 표현해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표현을 관객으로서 지켜봐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인공은 심리극 시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은 것이었고 저는 주인공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보다 안전하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은 넘쳐나는 생각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중에도 관객과 무대를 계속 살펴보면서 눕는 연기를 해야 할 때는 눕기 좋은 자리를 찾아서 누웠고 결투 도중 쓰러지는 연기를 해야 할 때는 안전하게 쓰러질 자리를 찾아 잘 쓰러졌고 혼자 1인 2역으로 연기하는 에로틱한 장면은 스스로 18금을 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연극을 마친 주인공에게 저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고 자신의 생각을 잘 조절해서 연기로 표현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연극으로 표현해 준 것에 그리고 심리극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연극으로 구체화시킨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주인공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가 한 말에 대해 공감을 표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관객에게 소감 한마디를 부탁하자 할 말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프로그램실을 나가시면서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 심리극을 진행하면서 이야기 치료에서 말하는 난 노인 포지션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저는 주인공의 지리멸렬한 이야기를 제대로 끝까지 경청하지 않고 병리적인 사고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계속 개입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공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어 연기했고 누군가는 주인공의 연기에 집중했고 누군가는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각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방금 전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동 심리국 사례에서 언급된 난노잉 포지션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난노잉 포지션은 내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제가 난노잉 포지션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면 제 설명을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내담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입장이라는 문장만 가지고 저에게 반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말들을 나열해보면 내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른 채 어떻게 치료적인 교육을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도 있고, 그럼 무자격자가 상담하고 예술 치료를 진행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도 들었고, 그건 너무 무책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야기 치료사로 활동 중이라는 어떤 분에게서 난노잉 포지션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단언하셔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난노잉 포지션을 알지 못하는 자세라고 먼저 말한 뒤 이것은 내담자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보다 잘 집중하여 경청하려는 자세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길게 말한다면 상담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이 내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는데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염두하고 내담자에 대한 편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내담자에게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며 내담자에게 집중하여 내담자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끝까지 잘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 내가 내담자의 말을 제대로 잘 경청하고 해석했는지 내담자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중하게 내담자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난노잉 포지션이 거런이라는 표현과도 잘 연결된다고 보는데, 거런은 노인에게 어떠한 교훈이나 길잡이가 될 만한 좋은 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난노잉 포지션의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순간 심리국 진행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매번 심리국을 통한 만남을 가질 수 있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다가올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권위를 중요시하는 심리국 디렉터나 상담가라면 난노잉 포지션을 적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